연간 꾸준히 수익이 증가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중장기 대세 상승, 중장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내더라. 더 안전하고 빠르고 큰 수익을 내더라라는 거죠. 부채 비율이 높거나 하는 회사들은 반대로 유상증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되고 그럴 경우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압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단순히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적절한 시기에 사는 어떤 타이밍까지 고려하는 그런 투자 철학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또 그걸 자기만의 것으로 확립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의 전문가는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하승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윌리엄 오닐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2016년 새해 들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윌리엄 오닐의 투자 법칙, 캔 슬립 7가지 법칙 중에서 M,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장이 왜 중요하냐? 2016년 지금 1월달 들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기존에 좋은 종목이라고 알려졌던 것들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했던 그런 종목들도 신저가 흐름을 갱신하고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주요 종목들, 특히 코스피 대형주 주요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상승세냐 하락세냐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올바른 주식을 선택을 하더라도 시장이 약세장인 경우, 특히 이제 대세하락장인 경우는 말할 것 없고요. 하락장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좋은 주식도 대부분 같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하락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개 중에 7, 8개는 시장 하락할 때는 같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판단하는 신뢰성 있는 분석 기법이 필요한데요. 그런 분석 기법을 익히시려면 시장을 매일매일 추적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 기법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대표 지수, 우리로 치면 이제 코스피가 되겠죠. 미국으로 치면 다우나 S&P 500, 나스닥, 중국으로 치면 상해 종합지수, 이런 시장의 대표 지수의 움직임을 매일매일 추적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떤 그걸 기법으로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고, 보통 최소 한 1년 정도 그렇게 봐야 시장을 보는 눈이 떠지고, 한 3년 정도 하면 어떤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또 강세장일 경우에는 강세장 초기냐 아니면 후반부냐를 구별을 해야 되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이게 상승장 중에 조정인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바뀐 그야말로 하락장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2016년 들어서 상해가 급락을 하면서 중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해 증시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가 2016년 들어서 지금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요. 2016년 들어서 2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어제 한 3%대 반등을 한 거죠. 근데 새해 첫날 하락을 시작할 때 발표된 지표,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인데
요게 이제 3개월 동안 반등을 하다가 1월 4일 날 이제 하락 전환된 것이 발표가 됐었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위안화, 네. 지난 8월 달에 중국 시장 급락 나왔을 때 위안화 절하가 있었고,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위안화 절하가 나타나면서 위안화가 이렇게 상승, 위안화 차트상 상승, 같이 절하가 나타나면서 중국 시장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안화 절하가 나타나면서 자본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9년부터 작년 12월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미국 같은 경우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 유지가 있었죠. 그런 기간 동안 그 유동 자금이 중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2015년 들어서 급격히 중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 절하와 자본 유출로 인한 중국 시장 우려감이 커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제 중국의 4분기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 전까지 보면 최근에 중국 GDP 흐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제 추가적으로 예상치와 이전치가 6.9%였는데 6.8%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소폭 예상치 대비 소폭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 지속되고 있고, 위안화 절하와 이 자본 유출 이런 부분도 계속 중국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요. 중국 시장이 2014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상승 눌림이 나온 거고, 또 상승 눌림, 상승. 큰 상승 파동이 이렇게 1년 넘게 지속이 됐는데, 작년 이제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단기 추세가 여기서 이탈이 됐었죠. 단기 추세 이탈이 되고, 그 다음 중기 추세가 이탈이 됐었고요. 그 다음 반등을 했는데 추세선이 기존의 상승 추세선, 지지 역할을 하던 그 추세선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하락, 반등, 추가 하락 이렇게 하락 3파 형태가 나왔고, 8월 달에 위안화 절하가 겹쳐지면서 투매가 있었고, 투매 이후에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PMI 제조업 지표도 반등을 했었고요. 그런데 반등을 하다가 이 저항 자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경기 회복세, 경기 지표의 추가적인 안정 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쌍봉 형태를 만들었죠. 쌍봉 형태를 만들면서 매물을 잔뜩 쌓아놨는데 1월 4일 날 PMI 지표가 깨지고 위안화 절하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면서 급락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8월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8월 저점까지 다시 내려왔고 장중에 일시적으로 그 8월 저점을 깨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가 주봉상으로 120주 이평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8월 저점을 일시적으로 깼다가 올라왔고 주봉상 장기 이평선이 지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점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고점 패턴을 만들고 급락을 했고, 어제 GDP는 안 좋게 나왔지만 주봉 일봉상 지지 영역에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5일선 위로 어제 일단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5일선이 우상향 되면서 그 위에서 상해 지수가 5일선 위에서 안착이 되는지, 소폭 하락이 나오더라도 5일선 위에서 하락이
멈추고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러면 5일선 터닝이 되면서 주봉 일봉상 지지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아직 중국의 경기 문제나 경기 지표나 위안화나 또는 기대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위에서 잔뜩 매물을 쌓아놓고 쌍봉 형태로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물 소화를 해야 추세 상승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기술적 반등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미국 시장도 같이 간단히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간 차트상 2015년도에 처음으로, 연간 차트입니다. 처음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멈추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상승 이후에 조정이 시작될 수 있음을 연간 차트상 보여준 거죠. 중요한 것은 월간 차트에서 추세 이탈과 저항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상해가 1월 달 들어서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 다우나 S&P 500은 8, 9% 하락이 나왔는데, 추세 이탈 이후 반등을 했다가 하락하는 하락 전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의 힘이 더욱더 세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인데 다우 같은 경우는 9월 저점, S&P 500 같은 경우는 8월 저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다우 같은 경우 위에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었고, 박스권 하락 목표치를 채우고 살짝 더 내려왔습니다. 약간 하락으로의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최근에 유가 급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문제도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과 같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려면 일단 지지 영역에서 하락이 멈추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고, 하락이 멈추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5일선을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상해와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 다중고점을 만들면서 매물을 쌓아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나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재차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단기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월간 차트를 보시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세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로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된 대세 상승이 있었죠. 2011년 8월에 급락은 같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대세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박스권으로 움직였고요. 그만큼 우리 시장은 경기 또 기업 실적이 안 좋았고 위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하락이 멈추려고 지금 저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20% 가까이 하락하고 미국이 10% 가까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는 2016년 들어서 한 5%, 코스피 기준으로 5% 정도밖에 하락이 나오지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하락이 덜 나왔다. 왜? 우리나라 경기가 좋거나 기업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못 올라가고 미리 빠진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지 영역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8, 9월 저점 부근에서 지금 9월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이 하단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할 것을 감안해서 미리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오늘 반영을 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하단에서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중국과 미국 흐름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보셔야 된다. 하락세는 살아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고 재차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코스닥은
2016년 들어서 거의 하락이 없었습니다. 지금 월간 차트인데 어제까지 월간 차트 보면 코스닥은 2016년 들어서 마이너스 0.16% 거의 하락이 없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장기 횡보, 박스권 이후에 상승 1파, 조정 2파. 조정 2파의 이 중심, 상승 파동의 중심에서 조정 2파의 끝자락. 지금 그 끝자락에서 상해 시장 20%, 중국 시장 20%, 미국 시장 10%의 그런 급락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은 상승의 힘이 계속 나타나려고 하는데 해외 변수, 해외 시장 급락으로 매물이 같이 나오고 있다. 그 매물을 받아내고 그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매물을 다 지금 받아내고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세가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시장, 상해 시장 반등 나올 때 물론 낙폭 과대주들이 시장 반등하면서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코스닥의 흐름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흐름보다 또 해외 증시의 흐름보다 코스닥이 강하다. 그래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한 흐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일간 차트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단에서 박스 상단이고요. 그 다음 121선에 부딪히는 모습이 12월 말, 1월 달 계속 나왔는데 안 빠지는 거죠. 빠졌다가도 다시 금방 회복하고 빠졌다가도 회복하고 다른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코스닥은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버티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고 거기서 이평이 지금 단기평과 장기평까지 단기평, 중기평, 장기평까지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 하락이 아니라 상승 이후 횡보하면서 이평이 밀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수렴이 되고 밀집이 되고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에너지가 터지면서 확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방으로 확산이 나오게 된다면 주간 흐름이나 월간 흐름, 큰 흐름상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과 함께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이 상방으로 일치가 되면서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해와 미국, 우리나라 코스피까지도 지금 1월달 들어서 각각 20%, 10%, 5% 하락이 나왔는데 기술적 반등이 이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술적 반등이 확인이 되는 것은 중요한 지지 영역을 장중에 깼다가 올라오는 경우 그런 경우 일단 그날 저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확인은 5일평선 우상향 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 요것까지 좀 지금 하락 추세 이후에 상승 전환이 나오려면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1월달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형주 중에 뭐 최근 한 달 또는 두 달 사이에 50% 막 빠진 대형주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서 시청자분들 중에 들어갔는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40, 50% 빠진 종목도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언제나 그렇듯이 상승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고 또 하락 이후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 굉장히 힘듭니다. 시청자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힘듭니다만 용기를 갖고 긍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포기하는 그 일반 투자자들이 포기할 때가 늘 포기하고 이제 체념하고 시장을 떠나거나 손절하거나 아니면 방치할 때가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기회는 거의 매해 시장의 강한 상승, 어떤 주도 섹터의 강한 추세적인 상승은 거의 매해 한 번씩 나타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올 때 대응을 잘 하셔서 그 이후에 좀 수익을 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중에서 M, 마켓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상해시장을 비롯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 전문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네요. 윌리엄 오닐의 투자 철학을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 데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수저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지금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폭을 살짝 더 키우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장에 또 드라마틱한 반등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